지니스 오프닝픽 꼽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양대지수 강보합인데요. 시장 오늘장 어떻습니까? 네, 2차 전지 섹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의 피튀기는 그런 혈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로봇 섹터 지금 무너진다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락폭이 좀 큰 편이고요. 2차 전지는 다시 또 에코프로 살아나면서 2차 전지 섹터주들 초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주들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소재 쪽들 조금 강한 편인데요. 장비주들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 반도체 비메모리 쪽들, 그다음 패키징 쪽들 보시면은 강세 보여줍니다. 하나마이크론 비롯해서 오늘 초강세 종목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예전에 저가 항공주 꼭 보시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 둘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종목들도 좀 반등하고 있고 의류 소비주들도 좀 반등하면서 소비주들이 조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 좀 약세 보이고 하이닉스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아하고 금융사들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또 게임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들이 좀 약합니다. 지금 뭐 디즈니가 뭐 메타버스 사업본부 접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그런 쪽들이 좀 더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비주 중국 관련주들 안에서 좀 강하고 엔터주들 좀 약합니다. 그다음에 주도주 안에서는 2차 전지 강하고 로봇주 인공지능 약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주들도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메타버스는 접어도 또 각 기업들이 XR 기기를 올해 출시할 것이다. 애플도 역시 올해 출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기대감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저는 VR 저희 아이들이 좀 즐겨서 제가 같이 해봤더니 너무 어지러워서 멀미가 날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쓰고 다니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지니스 오프닝픽 어떤 업종들이 나올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장비 대여 등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 강세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 주인공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의 장비를 삼성전자 쪽에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또 한 번 탄력을 더해주는 재료가 됐어요. 부장님. 네, 지금 일단 뭐 삼성이 하나마이크론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 1,000억짜리를 이제 패키징 장비죠. 이걸 이제 무상 대여하고 5년인가 지난 다음에는 그냥 증여하는 형식으로 좀 얘기가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뭐 패키징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급등한 모습인데요. 또 역시 좀 빠르게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자체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지금 차익 실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섹터주들이 워낙 짧은 구간 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지금 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을 또 쏠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좀 소화가 좀 필요하고요. 좀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오늘 당장 뭐 조금 밀렸다고 당장 접근하고 여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확인하시면서 5일선 21선까지 좀 이격 조정 좀 나타나거나 좀 매물 소화 과정 좀 확인하시면서 재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기존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좀 일정 부분 좀 이 조정에 좀 대비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 방송 통해서 강조해 드렸고 삼성투자라든지 뭐 애플의 신제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OLED TV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나쁠 리가 전혀 없지만 그 기대감도 단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보통 4분기보다 1분기 때 관련 해당 업체들의 실적이 그닥 좋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약간 가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닥이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또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한테는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천천히 접근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모아가기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강했었던 OLED 관련주들은 좀 조정입니다. 덕산네오룩스, LX세미콘 1에서 2% 하락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가 항공주 등 중국 관련 리오프닝 소비주 강세. LCC 화장품 그리고 일부 미용기기 쪽의 움직임 좋습니다. 부장님.
어제 미국에서 나온 소비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은행주들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됐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부분들과 좀 상반되게 오늘 좀 소비주들 반등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거의 왕따를 당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시면은 중국의 그다음 이제 3차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단체 관광 허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큰 여행사 관계자들이 한국을 또 방문하는 그런 기사들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품들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결과적으로는 저가항공이 가장 큰 수혜가 되겠죠.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부분이랑 그 외에 다른 저가항공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로 들어오면 뭐 카지노 쪽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롯데관광, 파라다이스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주식들도 뭐 소비주다 보니까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추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화장품 주식들도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로컬 업체들 좀 보시는 게 좀 맞긴 할 것 같은데 뭐 의류주들도 오늘 좀 반등하고 있듯이 소비 심리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주가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인 수혜 쪽으로는 저가 항공사들 하고요. 뭐 국내로 따진다면 카지노, 그다음에 여행사 요 정도 좀 수혜로 보시면서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리오프닝주들 매기 확산까지 예상을 해주셨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 제조업체 3사 LFP 배터리 시장 진출 2차 전지 배터리주 강세입니다. 오늘 이 LFP 배터리 확대 수혜주로 켄트로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그 셀 3사들이 LFP 배터리, 전고체, 뭐 각형 배터리, 다양한 신제품들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들 보여줬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섹터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다 삼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재고가 뭐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뭐 리튬 섹터를 비롯해서 전고체 이후에 지금 또 이제 LFP 배터리 쪽에 첨가제들 계속 수혜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후발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캠트로스도 마찬가지. 지금 에코프로가 벌써 또 7%나 올라 있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헤매던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좀 급등한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좀 다시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주들은 사실 좀 지금의 뭐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확산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강한 것도 있겠고요. 또 일단 섹터 내에서의 좀 뭐랄까요 수급적인 요인들, 뭐 심리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올해 뭐 확장될 것에 대한 확실한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대기업들, 셀업체들이 영토 확장하는 부분들이랑 계속 신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부장 섹터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쪽 섹터주들은 계속 호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다 떨어질 때까지 내지는 수급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는 추세는 아직까지 좀 죽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섹터 안에서 순환매적인 전략은 계속 필요하겠다. 다만 최근에 뭐 2차 전지와 같이 대장 역할을 해주던 인공지능과 로봇 이쪽 섹터가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3대장 중에서는 이쪽 2차 전지 섹터주들만 지금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반등하면서도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도 아무리 주도주다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간략하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오른 3대장 섹터주들이 부담스럽다라면은 뭐 낙폭과대한 종목들 안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접근해 나가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섹터주들의 조정폭을 보시면서 좀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배터리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까지 꼽아주셨는데요. 낙폭과대 가운데서 1분기 실적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잘 엄선해 보시죠.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